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17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빛 날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매일같이 좋은 소식만 이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자체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손을 그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보도를 보니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고 사실은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정을 쏟은 우리 대표단부터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전까지 모두의 세심한 정성이 모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호평 일색입니다. 로이터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정책적 승리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극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치 못한 진전, 타국의 한미 협상을 대미 협상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투자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보증 활용, 핵심적 양보 조치, AP통신은 오커스 동맹인 영국, 호주에도 주지 않은 핵잠수함 기술 한국에 공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관세협정을 가장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매우 까다로운 협상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쁜 소식이 전해질지 가슴이 설렙니다. 맷감한 아마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 경기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에 기쁘게 할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엔비디아도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AI 깐부 동맹을 확실하게 맺기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의 남은 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에이펙 기대감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기록 행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6천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증시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천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내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수출도 선전했습니다. 여기에 증시 화랑이 뒷받침하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1%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비상계엄 쇼크가 있던 올해 1분기까지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이 인내하고 믿어주신 결과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킨 결과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슬로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과 민생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생 안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마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업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도하셨던 일이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안보를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주변국들 역시 해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에 우리도 준비된 힘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상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해외에서도 역시 한국하면 기술이라는 찬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간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제도 아직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평화와 안보가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로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국감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습니다. 상호 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펀드, 국익펀드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한몸이 되어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한미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성과입니다. 국익 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앞다퉈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도 코스피 4,100 돌파로 응답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발언하실 때 4,090대였는데요. 지금 4,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협상을 준비해서 큰 성과를 일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한 자주 국방의 꿈, 핵 추진 잠수함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협상 성과가 대한민국 성공의 길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에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와중에 나홀로 발목 잡기 비난만 일삼는 국힘 제발 자중하십시오. 에이펙 폐막까지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고 국익 우선 외교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내란 청산, 민생 회복, 개혁 완수의 사명을 안고 시작한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내란 정권 3년의 묵은 때를 씻어낸 대청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기업, 종교, 심지어 500년 조선의 궁궐까지 부패 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국정농단과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성해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출범합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구호가 아닌 실익으로 실리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통상 협력이 확대되고 첨단 산업, 에너지 투자가 강화됐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정립하고 한국 기업의 기술, 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를 넓혔습니다. 요란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말보다는 매뉴얼로 움직이는 실용외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의 울타리를 넘어 한미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서 한국이 바다에서 새로운 주권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미동맹이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전을 설계하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핵 잠수함은 신무기를 넘어 자주국방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로 안보를 증명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자주국방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캐나다는 양국 간 안보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한캐나다 공동성명과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캐나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보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양국은 국방 조달, 방산 협력, 연구, 작전 조율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컨소시엄이 캐나다에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입찰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국방협력 체계가 제도화되고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도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가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한 청년의 피어나지 못한 꿈이 으스러졌습니다. 런던 베이컬 뮤지엄 사건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참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생명페이로 청춘을 소진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21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끝없는 초과 근무, 청년들 일자리는 기회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늘어도 인간다운 삶은 줄어든 역설 속에서 청년들은 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팁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일터에서 성장해야 건강한 사회가 지속됩니다. 노동의 존엄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의 땀은 희망이 아니라 희생이 됩니다. 청년 고용률이라는 숫자 뒤에 소모품으로 갈려나가는 청춘이 숨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일자리에 온기를 담겠습니다. 버티는 일자리가 아닌 내일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사는 하루 10만 원, 시급 4,5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휴식권도 없고 병가도 보장되지 않고 법정 인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도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병가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 가로, 법적 사각지대라는 냉혹한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돌봄의 가치에 헐값에 매겨진 사회는 돌봄의 가치가 헐값에 매겨진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돌봄 국가 책임제는 현장에 돌봄 노동자의 손을 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돌봄은 비용이 아닌 국가의 품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세워 따뜻한 대한민국의 체온을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정상외교를 이어가면서 국익 중심 실효 외교의 모범적 이정표가 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안보 협상 타결이라는 낭보를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피말리는 교착과 난항 속에서도 인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국익 관철에 애쓴 우리 정부 협상단 그리고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와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의 타결은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산업에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 투자를 분할로 연간 200억 불이라는 투자 상한을 설정해서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격을 완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외환시장에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확보했으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고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 보유가 제대로 논의되어서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필리 조선소에서 이것을 건조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한미 동맹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서 한미 동맹이 조선 해군 동맹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상 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앞에 쌓인 과제도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 및 고용 위기 등 향후 협상 결과가 우리 재정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제조업의 온쇼링, 리쇼링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등 이런 전략 산업들은 달리기를 멈추면 그 순간 바로 고꾸라지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매우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만 멈추는 순간 바로 경쟁에서 낙오되는 매우 심각한 매우 무서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벌 지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의
지원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제조 핵심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정부 상관없이 보조금이나 규제 완화 등 여러 행태를 동원해서 미국 내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본은 예를 들면 구마모토의 TSMC 공장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세 협상의 결과가 한미 간에 윈윈하는 결과로 남아야지, 예를 들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세액 공제와 여러 가지 전력 용수의 지원 등을 포함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텐데, 이번 회기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관세 안보 협상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200억 불 상한의 대미 투자금을 기왕이면 우리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지원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간 약 30조 원의 대미 투자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분야 투자금 1,500억 불을 활용한 조선 해군 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조선업 투자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공동 건조가 불가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관련돼서 미국의 입법과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측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중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저희 당은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제정과 국회 통과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에는 색깔이 없고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분 한 분도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익 실현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역대급 성과를 낸 실용 외교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25%에 달하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 인하하고 우리 수출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내 국내 농업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을 2천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경제적 성과에 더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오랜 수건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주국방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동북아 열강사이에서도 국가적 자존을 지킬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미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당의 공식적인 환영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미 협상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면서 국민과 국익의 승리입니다. 국익 앞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요청합니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활기가 돌고 국군이 승천하는 느낌이 들다라는 말들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착수해서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확실히 앞당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도 민주당이고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어제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청산과 내란 방탄이 격돌했고 민생을 우선하는 민주당과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적나라하게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문제, 쿠팡 수사 외압 문제를 강력히 추궁해 법무부의 상설 특검을 이끌어냈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경복궁 사진과 같은 국정농단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고수피 5천을 목표로 한 상법 개정과 경제형 합리화를 위한 입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이야기를 할 때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연설이 떠오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면서 자주 국방을 위해 일갈하셨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요구에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는 한신이 바짓가랑이를 기었던 고사를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감내해야 했던 약소국의 씁쓸함 또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이 관세 압박을 가해올 때 한덕수 직무대행은 한국은 미국의 역사적인 빚이 있다면서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외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동시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놓지 않으면 관세 폭탄이 기다린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다시 바짓가랑이를 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와는 달랐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방패로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습니다. 굴욕 대신 협상, 이념 대신 실용, 외압에는 국익으로 버텼습니다. 3개월 넘는 벼랑 끝 협상 끝에 미국 입장을 선회시키면서 우리 경제 손실을 최소화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결실도 이끌어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는 만큼 늘 강군도 중시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와 탑재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토대 위에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강령에 적힌 대로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라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기간 동안에 초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버티라면서 끝까지 정부를 지지하고 협상에 힘을 실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회의를 폐회하기 앞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5 경주 에이펙에서 수많은 연설자가 있는데 저는 BTS RM의 연설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는 이면에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 강국의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정상들, 가족들 중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한류 스타를 좋아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숨은 공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에이펙 만찬장에 갑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보았던 것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스 복장을 한,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리고 또 한류의 문화에 향수에 흠뻑 젖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21세기형 새로운 애국자들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